헝다그룹, 에버그란데. 헝다는 중국 현지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에버그란데는 헝다그룹이 영문명을 표시할 때 에버그란데로 표시를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헝다그룹은 벌써 9월 20일 날 어제였죠. 은행에서 빌린 론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헝다그룹이나 중국 당국이 계속 경고를 했었고요. 우리 이자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지난 8월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첫 번째 이자 지급 실패 사례가 됩니다. 외신 들어보시죠. It's already expected to miss paying interest on bank loans, and it has another $120 million in bond interest due on Thursday. That's just a sliver of more than $300 billion in liabilities the property giant is carrying.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블룸버그에서 정리한 분기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위안화 표시와 달러 표시를 합한 총 부채입니다. 첫 번째 눈금이 이 눈금 하나당 2 빌리언 달러면은 약 2조 3천억이 넘는 금액인데, 매 분기당 최소한 1조 1,500억 이상을 상환을 해야 되고,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총 금액은 약 7.4 빌리언, 원화로 8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는 2020 회계년도 순이익 약 4조 6천억 원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단기 바로잉이 많다는 것은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와 같이 2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 많다는 것은 2015년 애뉴얼 리포트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2년 미만 단기 차입이 약 76.8%입니다. 2020년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 2년 미만의 단기 차입 비중은 약간 줄었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 금액이 1,580억 위안에서 3,350억 위안으로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버그란데 그룹은 단기 차입을 통해서 사세 확장을 계속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에버그란데의 일봉 차트인데, 최근 주가 내리는 게 거의 폭포수처럼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쳤는데, 에버그란데는 오늘도 0.01 홍콩 달러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장 이후에 주봉을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내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2009년도에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 최저가가 2.05 홍콩 달러입니다. 2.05 홍콩 달러에 약 10% 차이로 다가섰고요. 중국 기업들이 중심이 된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도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 저점에서 불과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버그란데가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 액면가 100 대비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 표시한 건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약 25%에서 30% 가격, 사실상 부도나 부채 재조정 시 엄청난 헤어컷을 감안하고 있다. 에버그란데 그룹 하나에만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변화를 보면 에버그란데 그룹이 53.86% 빠져서 업종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40% 빠진 것도 보이고요, 30% 빠진 것도 보이고 25% 빠진 것도 보입니다. 즉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다 내렸다. 중국 본토 기업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 현재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외국계 하우스들의 의견은 에버그란데가 디폴트, 부도가 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리만 사태와 유사한 그러한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중국 정부가 에버그란데에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에버그란데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하이어했습니다. 이렇게 영문에는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무 그 부채를 협상해서 헤어컷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탕감받을 거는 탕감받고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할 그러할 그 업체를 고용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약 140억 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 때문에 금요일 날 한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면 내가 너 완전히 죽게는 안 놔둘 거야. 시장이 무너지게는 안 놔둘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2만 5천 명의 고용 인원이 있고 중국 전역에서 약 8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350조의 부채가 있는 회사를 그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부도가 나게 놔두지는 않을 거다 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용 파생 상품으로 엮여 있던 리만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이러한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 찾다가 좀 놀란 게 있는데 론스타라는 이름 우리 친숙하잖아요. 그 외환은행 인수해서 외환은행을 결국 하나은행에 팔아서 막대한 자본 이득을 남겼던 이 돈 냄새 잘 맞는 PEF인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이 사모펀드라고 그러죠. 기사는 지난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부실대출 시장서 철수, 아시아에서 약 25개 포지션 없애. 돈 냄새 정말 잘 맞는 PEF가 중국에서 뭔가 계속 이상하니까 철수하자.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떠났다고 합니다. S&P 내용 보도와는 블룸버그 뉴스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S&P is saying, and this is not a negative assessment necessarily for the contagion story, it's basically saying Evergrande will likely default, which doesn't expect S&P, China's government, to provide any direct support to that developer. They believe only Beijing will intervene if there is far-reaching contagion causing multiple major developers to fail and posing systemic risk to Could the it be a economy. fudge in the